선수 수익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상대적 덜 까다로운요. 여기 미수 수익이란 거 할게요. 자, 여러분들 미수 수익이 왜 수익이냐? 미수 수익이 왜 수익이 아니라 자산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월급이 수익이죠. 그쵸? 월급 수익. 근데 월급을 받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거예요? 미수니까. 아직 못 받은 월급 그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월급 주세요 라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미수 수익이 권리니까 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수금도 자산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수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얄짤 없이 무조건 자산이에요. 잘 남겨주시고. 자, 사례 들어볼게요. 자, 여기 사례. 자, 일단 가로 무시하시고. 자, 2022년 괄호 빼고요. 9월 1일 날 정기예금의 현금 120원을 시험엔 납입이라고 낼 수도 있거든. 낸 거예요. 자, 납입했는데 그 정기예금의 만기는 2023년 8월 31일이에요. 딱 만기가 1년이죠. 맞죠? 그리고 이자율은 10%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자율이 금리 뭐 몇 %라고 하잖아요. 그 이자율은 항상 몇 년치예요? 1년치, 1년치. 그래서 1년치 이자율이니까 내가 120원을 9월 1일 날 냈으면 8월 31일 날은 10%니까 120원 요날 받는 거예요. 맞죠? 요날 120원에 죄송해요. 120원은 10%인 12원을 요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자를 받는 건 요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뭐를 해줘야 돼요? 주주와 그놈의 재무제표 작성해야 돼요. 맞죠? 그럼 정확한 수익 비용과 정확한 자산 부채 자본 요거를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럼 예금에 가입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 몇 개월 지날까요? 어, 4개월이에요, 4개월. 4개월 경과예요. 자, 4개월 경과하고요. 자,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따 분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분기부터. 자, 9월 1일. 자, 그러면 9월 1일 날 정기예금에 현금 120원 냈으니까 현금은 대변에 120 감소. 그죠? 그리고 정기예금에 불입을 했으면 여러분들 정기예금 잔고는 늘겠죠? 그죠? 그럼 정기예금은 성격이 자산. 우리가 예금, 적금 들어가면 다 자산이에요. 맞죠?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예금 잔고 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의 12월 31일입니다. 그럼 요날 뭘 해줘야 되냐면 재무제표 작성해야 되고요. 그러면 나 예금에 가입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이 지났으니까 4개월치의 이자를 은행한테 받을 사람이 됐죠. 맞죠? 그럼 4개월치의 이자를 받을 사람이 됐다라는 건 4개월치의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맞죠? 그럼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수익이었어요. 그럼 수익이 발생하면 회계는 장부에 적어요? 안 적어요? 적어요. 맞죠? 왜 적어요? 주주들한테 그놈의 주주한테 알려줘야 돼가지고요. 맞죠? 주주들한테 12월 31일 날 저희 회사의 정확한 이자 수익은 4개월치입니다. 돈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4개월이 정확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12월 31일의 성과, 수익은 4개월이라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우리가 4개월치를 발생했으니까 대변으로 잡아줘야 돼요. 알죠? 우리가 구해볼게요. 여기는 여러분 은근히 또 계산 쪽을 좀 은근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해보면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까 이거였죠? 120원을 은행에 냈잖아요. 예금. 여기에 이자율 10% 곱하면 여기까지가 몇 개월치 이자예요? 그렇죠. 1년치 이자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4개월치 이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구하고자 하는 걸 분자로 올려요. 아셨죠? 그리고 분모에는 요 분자의 전체를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120원 곱하기 10% 하면 총 12개월에 대한 거죠. 그러면 분모가 전체 12개월. 구하고자 하는 거 4개월 이렇게. 알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까지 배우시고 나면 분자하고 분모는 꼭 대응이 돼야 돼요. 분자가 개월이면 분모도 개월이고요. 아시죠? 그리고 분자가 4개월이니까 그래서 분모가 전체 12개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죠. 120원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총 12개월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12 하시면 한 달치 나오죠. 그럼 한 달치에다 다시 곱하기 4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3 여기까지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제 영역이 아니라 수학의 정석이 아니구나. 수학의 정석은 아니죠. 아무튼 그 동생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래되셨으면. 자, 이렇게 하면 4원이 나와요. 4원. 왜냐하면 숫자가 복잡할 때 있거든요. 복잡할 때. 자,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4개월치는 발생했으니까 장부에 적어야 돼요. 자, 그럼 이자 수익은 수익이에요. 대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대변. 맞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요 날은 이자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자가 들어오는 날은 1년 지나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의 4개월치의 이자는 요 말 써야죠. 아직 안 받은 이자 수익. 맞죠? 만약에 이게 임대료면 아직 못 받은 임대료. 원래 이렇게 제대로 쓰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거 전부 다 이자 수익이든 임대료든 다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합쳐서 그냥 미수 수익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시험은 미수 수익 이렇게 잡으셔야 돼, 무조건. 자, 그러면 미수 수익은 성격이 자산이에요. 그죠? 수익이라고 진짜 생각이 다 좋다니까, 여러분들. 자산이에요, 자산. 외워주셔야 돼.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자산이면 본래 위치 차변이에요, 여러분들. 차변. 그죠? 미수 수익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요. 여러분들 미수 수익이 아직 못 받은 수익이에요. 못 받은 거 맞잖아요. 4개월치 아직. 맞죠? 뜻이 일치하면 증가, 다른 이름은 감소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수 수익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 미수 수익의 뜻이 아직 못 받은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거 맞으니까 증가라서 그대로 차변. 차변의 미수 수익. 아까 선급비용 선수 수익보다 훨씬 쉽죠? 상대적으로 얘는 얘밖에 없어요. 근데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은 얘로 하나 두 개로 처리하죠. 두 개. 여기 끝이에요. 끝.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마지막 미지급 비용. 자, 여기 하고 쉬었다가 실기할게요. 제가 왜 쌍욕 먹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회직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때. 나중에 이제 수강평 남길 때 선생님 교재 무지하게 옮겨 다닌다고. 전 양해를 구했음에도. 그죠? 자, 여기 미지급 비용 볼게요. 이름만 보면 비용이죠, 여러분들. 이름만 보면 비용인데, 우리가 미지급이라는 말 들어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미지급 비용은 여러분이 월세를 아직 안 주신 거예요. 임대인분한테.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째요? 그죠? 임대인한테 월세를 줄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맞죠? 의무니까 성격은 부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급자 들어가는 개정 과목 중에 부채는 2개를 더 배웠거든요. 미지급 금, 미지급
어떻게 계정과 복습하신 분? 미지급? 계정 과목 혹시 자랑 믿지 마시고 끝나는 거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표정 보니까 미지급 세금 나중에 대회 가셔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이 미주쳐져 있구나 이렇게 저기 미주쳐져 있어 그죠? 여러분들 계정 과목을 제발 좀 배워주세요. 이거 계정 과목이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직접적으로 40점이고요 간접적으로 거의 40점 후반대예요. 거짓말인 것 같죠?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부가가치세까지. 거기서도 회계 또 합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 사례부터. 자, 2022년 6월 1일 날 은행에서 현금 120원을 일단 빌렸대요. 알죠? 빌렸어요. 요날 돈 빌렸어요. 120원 빌렸고요. 자, 그리고 차입 기간은 우리가 빌린 기간이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1년치죠. 이자율은 10%니까 우리가 이자를 내는 날은 딱 만기가 된 5월 31일이고요. 이때 이자는 12원을 내는 거죠. 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12월 30일이 됐어요. 그러면 돈 빌린 날로부터 7개월이 지나요. 계산하면 7개월 나와요. 그러면 은행한테 7개월치 이자를 줄 사람이 됐죠. 왜냐하면 12월 31일 날 주주들한테 정확한 이자 비용은 7개월치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분계 좀. 자, 그러면 6월 1일 날 현금을 빌렸으면 현금은 늘겠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120원. 만기가 딱 1년이니까 1년 이내면 1년도 들어오죠, 여러분들? 1년 이내니까 우리가 돈 빌리면 차입금. 근데 1년이니까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성격이 뭐예요? 응? 아니 성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부채, 계정과 감기, 계정과 감기. 돈 빌렸으면 갚아야죠. 갚아야 될 의무. 부채.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그렇죠? 계정 과목 계속 보신 분이랑 안 보시면 차이 커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랬다가 이제 12월 30일 우리 시험에는 얘 맞네요. 실제로는 얘 맞네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 결산 문제 푸실 때 무조건 시험에 결산이라고 돼 있으면 요 날짜로만 분개하세요. 그고요. 나머지 그 날짜 있죠. 나머지 날짜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알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6월 1일 날 이렇게 주니까 실제 6월 1일로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안 돼요. 결산 문제 무조건 올해 연도 말에 분개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6월 1일 이런 날짜에 노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참고사항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린 날로부터 강조. 론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로나 아니에요. 예. 로나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알죠? 저 불사신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적이 없어요, 저는. 네, 저는 나갈 친구가 없어서, 만날 사람 없어서. 알죠? 만날 사람 없어서. 그죠?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자, 돈 빌린 날로부터 7개월 지났으니까 7개월치의 이자를 은행에게 줄 사람이 됐고요. 그러면 7개월치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7개월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이날 보고를 해줘야 돼요. 주주한테. 자, 그럼 7개월치 구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0원 빌렸고요. 10%로 빌렸으니까 여기까지 곱하면 12개월치 이자, 1년치 이자요. 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무조건 위에 올려요. 7. 그리고 분모는 앞에 것의 전체. 12개월 이렇게. 12개월 중에 7개월치 이자 구한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7원 나와요. 근데 시험에서는 숫자가 좀 더럽게 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면 이자 비용 7원 차변으로 잡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장부에 적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실제로 7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요날 입장에서는 미지급한 이자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자 비용은 실제로 2023년도 5월 31일 날 내잖아요. 그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 비용 또는 미지급한 임차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미지급한 보험료. 원래는 실제로 이렇게 다양하게들 우리가 나중에는 적으셔야 돼요. 실제 업무하실 때는. 하지만 이 세 가지 전부 다 임차료, 이자 비용, 보험료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그냥 미지급 비용이라고 우리 시험은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미지급 비용은 성격이 뭐라고요? 부채 오늘 가셔서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미지급 비용은 부채니까 본래 위치 어디? 대변. 미지급 비용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 왜냐면 요날 안 주잖아요. 미지급 비용 맞죠?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 비용, 비용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 증가했어요. 미지급 비용 언제 감소할까요? 요날 주면은요. 미지급 비용은 주면 감소하겠죠. 주면 의무 다한 거니까. 이렇게. 요날 안 준 거 맞으니까 미지급 비용이 느는 거예요.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니까 대변. 예, 느는 건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이렇게. 되셨죠? 끝이에요, 끝. 자, 개정 과목 유인물 좀 펴주실래요? 개정 과목 유인물. 개정 과목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요. 자, 개정 과목 정리 유인물 1페이지예요. 자, 1페이지에 혹시 여러분들 동그라미 11번 미수 수익 보이세요? 동그라미 미수 수익이요. 자, 미수 수익 거기 단기에 발생한 수익 여기 단기에 발생한 수익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아직 받지 못한 금액 밑줄 치시고 맞죠? 단기에 수익은 발생했는데 미수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끝에 밑줄 결산 시기에 처리 밑줄 치시고 제가 이걸 왜 결산 시기에 처리를 제가 왜 밑줄 쳤냐면은요. 가끔씩 저한테 이거 질문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선생님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의 차이가 뭐예요? 없어요. 아시죠? 없는데 미수수익은 기말에 12월 30일에 장부를 마감할 때 그날만 하는 거고 미수금은 늘상 쓰는 거고 단기주 결산하기 전에 아셨죠? 그 차이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 아셨죠? 둘은 같아요. 단지 우리가 관행상 미수금은 늘상 씁니다. 근데 미지급 죄송해요. 미수 수익은 결산 12월 31일자에 정리할 장부 마감할 때 그때 분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3번 선급비용 있죠, 여러분들. 선급비용. 자, 일단은 거기 어디냐면은 첫 번째 줄에 부분까지 밑줄이요. 단기에 지급한 비용 중 차기 이후의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 말 더럽게 어렵죠. 해석하면 올해 연도에 지급한 비용 중에 내년도 이후의 비용이니까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내년도의 비용을 먼저 냈다 그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기말 결산 시 밑줄 치시고 기말 결산 시만 밑줄 치실게요. 나머지는 보지 마요, 제발. 왜냐하면 선급비용은 처음부터 선급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밑줄 치면 안 돼요. 그냥 기말 결산 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말 결산 시 차기 이후에 비용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나아요. 뒤에 거 별로 안 좋아, 문구가.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4번 1페이지 동그라미 14번 소모품 있죠, 소모품. 자, 다 밑줄이요.
소모성 비품을 구입 시 이를 자산으로 처리. 맞죠? 요게 소모품. 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은요. 3페이지로 가주시면 돼요. 자, 유인물 3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2번 부채 있죠, 여러분들? 지금 하는 건 부채, 아까 했던 건 자산이고.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7번 미지급 비용 보이시죠? 맞죠? 자, 미지급 비용은요, 두 줄 전부 다 밑줄이에요. 자, 당기에 속하는 비용 중 약정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기에 비용은 발생했어. 근데 약정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 비용으로 결산 시기의 처리.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급금은 늘상 쓰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기말에 딱 한 번 정리할 때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선수수익 있죠? 얘도 부채예요. 자, 선수수익 전부 다 밑줄. 당기에 받은 수익 중에서 차기분에 해당하는 수익으로 결산 시기의 처리. 그럼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는 내년도의 수익을 먼저 받은 거니까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선수수익이 되겠죠? 이렇게. 끝났나? 여기까지 했나? 아, 아니죠. 여러분들 이것도 안 했고. 소모품비 밑줄 안 쳤죠? 어디 있냐면 6페이지. 자, 6페이지에 우리 이제 5번 비용 쪽이에요. 6페이지 5번 비용. 자, 거기에서 혹시 동그라미 맨 아래쪽으로 하시면 동그라미 9번에 소모품 B 보이세요? 네. 자, 얘는 사무용 거기서부터 밑줄 뭐 사무용, 장부, 볼펜, 복사용지, 청소용구 전부 다 소모품과 관련된 애죠. 예, 걔 등과 같은 항목의 비용. 그러니까 종합하면 소모품을 비용 처리하는 계정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됐어요.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11시 37분에 요 놈 새끼 있죠? 중요한 놈들. 소모품,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요거에 대해서 실기할게요. 여러분들 실기 의미를 꺼내주시고 10분 쉬죠.